네,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. 네,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, 최근에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.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정말 요즘에는 영혼까지 끌어서 이 주식 투자를 또 네,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자, 이 세계적인 투자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세계 3대 투자가를 말씀하시는 거겠군요. 네네. 일반적으로 워렌 버핏, 조지 소로스, 짐 로저스를 일컬어서 세계 3대 투자가라고 하는데요. 사실 이 세 명이 언제부터 3대 투자가가 됐는지, 누가 정했는지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. 다만 여러 매체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조명을 받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 세 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. 네. 이 가운데서도 이 워렌 버핏이야 뭐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. 뭐 전 네네. 세계적인 부자이기도 하고 또 같이 뭐 식사를 한 끼 하는 것도 경매로 나와서 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죠. 네, 맞습니다. 이 워렌 버핏은 2000년도부터 매년 점심 경매 이벤트를 통해서 이 수익금을 미국 빈민구호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. 2018년도에 낙찰액이 우리 돈으로 35억 5천만 원, 2019년도에는 54억 원을 기록했죠. 같이 점심을 먹는 동안에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가 있지만 단 다음 투자처에 대한 질문은 안 된다고 합니다. 네. 뭐 워낙에 부자라는 건 또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요. 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수십억 원의 이 엄청난 돈을 내 가면서까지 이 워렌 버핏이랑 같이 밥 한 끼를 하고 싶어 할까요?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 이렇게 정의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. 이 1930년생이니까 이제 90살이 넘었습니다. 미국의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시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. 이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은 우량 기업을 찾아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 방식의 달인이고요. 이 방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1993년에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오른 이후로 뭐 지금까지도 부자 톱10 명단에 항상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93년도부터면 벌써 30년간 전 세계 최고의 부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 네.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쌈짓돈이 또 필요하잖아요. 이 워렌 버핏은 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지는데 뭐 좀 잘 사는 집 자식이었나요? 뭐 사실 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. 그 사업가이자 정치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. 그래도 이 생애를 보면은 자수성가형 부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.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하고요. 네. 그렇게 책벌레라서 또 일찍부터 책을 끼고 살다 보니까 눈이 나빠져서 안경도 빨리 썼어요. 6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콜라나 껌을 사다가 팔았는데 그렇게 모은 쌈짓돈으로 11살 때 누나와 함께 처음으로 주식을 삽니다. 네. 그때가 한 1940년 초반인 그렇죠. 것 같은데요. 이 누나와 함께 뭐 주식을 샀다고는 하지만 이 11살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으면 확실히 빠르긴 한 것 같네요. 네, 그 당시에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의 우선주를 한 주에 38달러씩 주고 6주를 샀는데 이게 27달러까지 떨어집니다. 이 어린 나이에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주식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아주 애가 탔겠죠. 그래도 뭐 손해보고 팔 수 없으니까 참고 견뎠는데 이게 좀 지나니까 이 주식이 40달러로 오른 거예요. 38달러에서 40달러로 올랐죠. 네. 한창 이렇게 애를 태우다가 조금 수익이 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얼른 팔아버렸습니다. 근데 이게 웬걸 팔고 나니까 이 주식이 얼마 뒤에 200달러까지 치솟아 올라버린 겁니다. 네. 이 첫 주식 거래가 아주 드라마틱했던 것 같은데 팔고 나서 뭐 5배나 주식 가격이 더 뛰었다고 하니까 주식을 뭐 이 수익을 거뒀어도 좀 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 당시 어린 버핏은 결심을 합니다. 투자는 길게 가겠다고요. 그리고 30살 때까지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.
신문 배달 사업도 하고 또 농지를 사서 소장농을 두기도 했죠. 고등학교 때는 핀볼 게임기를 이발소에 설치해서 돈을 벌고요. 이렇게 번 돈은 또 핀볼 게임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다시 투자하는 식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. 네. 이 핀볼 게임기라고 하면 예전에 그 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나오던 그 게임기 얘기인 것 네네,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이 고등학생 때 뭐 그런 사업을 한 걸 보면 이 뭐 아이디어나 또 수완이 뭐 상당했던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돈을 버는 재주가 있다 보니까 대학에는 안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한테 아주 혼나고 대학에 갑니다.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. 이걸 또 투자에다가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. 투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을 하는데요. 이 뭐 좀 지나다 보니까 남의 돈은 그만 벌어주고 내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20대 중반에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조합을 결성을 합니다. 네. 이 그래도 주식 중개인을 할 때 꽤나 능력이 있었나 봐요. 이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 동참한 걸 보면요. 네, 이 워낙에 성품이 겸손하고 또 성실해서 중개인을 할 때도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은 거죠. 이 조합을 운영하면서도 돈을 벌면 그걸로 섬유 제조 업체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해 갑니다. 그리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 회사의 주식 49%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죠.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후에 세계적인 투자 회사로 거듭나는데요. 회장은 물론 워렌 버핏이 됩니다. 네,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. 이 결국 30대 중반에 이 세계적인 투자 회사를 갖게 된 거네요. 뭐 때를 잘 만났다,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능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시기에 그 많은 미국인들 중에서도 워렌 버핏처럼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니까요. 능력은 인정해 줘야 되겠죠. 이 버핏은 주식이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거뒀는데요. 이게 그가 가진 큰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. 네, 이런 과감한 뭐 주식 투자도 투자지만 또 세계적인 부자이면서도 검소한 걸로 꽤나 유명하죠. 네,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예술품 수집이나 고급차 수집 이런 거 안 하고요. 사치하고도 거리가 멉니다. 사는 집도 평범한 주택이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와 콜라라고 하죠. 한 번은 직원들하고 홍콩에 출장을 갔는데 버핏 회장이 점심을 사겠다고 하면서 맥도날드로 데리고 가서 주머니에서 쿠폰을 꺼냈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. 네, 뭐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이 직원들 표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갈 것 같네요. 네, 사실 회장만 아니면 뭐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. 그래도 직원들은 복 받은 겁니다. 어떤 사람들은 같이 점심 함께 하려고 54억도 내는데요. 이런 사람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복이죠. 이웃에 살던 한 주민은 이 버핏의 말만 믿고 1957년에 $10,000를 투자했는데 그게 2008년에 4억 6,90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하니까요. 네, $10,000면 한 1,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50년 만에 5천억 가까이 벌었다고 하면 이 뭐 웬만한 로또보다는 더 대박이 난 거네요. 네, 그렇게 엄청난 부자면서도 지독하게 검소하면 사실 손가락질 받기가 딱 좋죠. 네, 근데 버핏은 오히려 칭송도 많이 받습니다. 기부를 엄청나게 하거든요. 2007년도에는 21억 달러 상당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죠.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고요. 네, 빌 게이츠 자선재단의 재산의 85%를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또 자신의 사후에는 세 자녀들에게 300만 달러만 남기고 나머지 전 재산 60조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. 네. 이 여러모로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요. 뭐 이렇게 산다면 미련도 후회도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근데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. 이 버핏은 주식을 11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후회한다고 합니다. 왜 그러죠? 다시 태어나면 5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네요. 예, 뭐 상식의 틀을 깨는 아주 좀 특이한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에 이어서 나머지 투자가들은 뭐 어떤 사람이죠?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있습니다. 이 워렌 버핏하고는 동갑이고요. 환투기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수법을 써서 투자의 천재라는 찬사와 최고의 사기꾼이라는 욕설을 동시에 듣는 인물입니다.
이 1992년에는 유럽 각국의 통화가 불안해진 틈을 타서 영국의 파운드화를 투매하는 방식으로 일주일 만에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죠. 네, 일주일 만에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였다. 자, 그리고 환투기라고 하셨는데 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아무래도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겠군요. 네, 그때 그것 때문에 영국인들이 피해를 봤죠. 네,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우리 세금을 투기꾼이 가로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. 네, 이 소로스는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데요. 헤지 펀드 하면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. 네. 사실상 그게 이 소로스가 만든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수익성이라는 개념만으로 보자면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하죠. 네, 소로스는 수익성만 따졌군요. 자, 그럼 네.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짐 로저스. 이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입니까? 앞서 얘기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한 투자가입니다. 1970년도부터 1980년까지 이 10년 동안 S&P 500 지수가 47%가 올랐는데요. 퀀텀 펀드는 이 기간에 4,200%의 수익률을 거뒀죠. 네. 이 1980년에 짐 로저스의 나이가 37살이었는데요. 이때 미련 없이 은퇴를 합니다.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거나 또는 객원 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하죠. 네. 그래도 이 엄청난 돈을 벌고 또 일찍 은퇴를 한 뒤에는 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걸로 꽤나 유명하죠. 네, 맞습니다.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쓴소리도 했는데요.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진흙 속에 있는 진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. 이 한국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한 적도 있긴 하지만 통일이 되기만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될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. 또 한국인들은 유학이 아니면 이민 가지 말고 한국에 살아라 이런 말도 했고요.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본 거죠. 네. 자,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. 네네. 이 아베 정권이 한국을 제재한 것을 두고 어리석다고 비판을 했어요. 아베가 한국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역 분쟁을 일으킨 거라고 분석을 했죠. 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를 두고도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. 네. 이 아무리 부자로 또 유명하긴 하지만 이 개인이 또 공개적으로 한 나라의 이 지도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근데도 짐 로저스는 합니다. 예전부터 일본은 도쿄올림픽 이후에 부채가 더 많아지고 더 쇠퇴할 거라고 그러면서 또 이후 일본은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30년 뒤에는 범죄 대국이 될 거라고 일본의 미래를 아주 절망적으로 봤죠. 심지어 100년 뒤에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10대들은 하루빨리 일본을 떠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. 네.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좀 하나같이 개성이 다 뚜렷한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. 자,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한국에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짐 로저스는 최근 광풍이 일고 있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.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요. 주식은 무모한 투기보다 어디까지나 현명한 투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